거기다가 이 수율 잡는 SK 기술 3000장 인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수율하고 직결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중국의 대표 메모리 기업이죠. 바로 D램을 만들고 있는 창신 메모리 CXMT가 최근에 LPDDR5X D램 개발까지 완료해서 뭔가 설계 능력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격차를 대부분 다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YMTC랑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설계를 안정적인 수율로 대량 생산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왜 중국이 이 메모리 굴기, 이 D램을 파고들고 있는데 왜 이게 현재 안 되고 있는지를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 기술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기술적인 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중국 제재,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들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UV 장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구정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테크인사이츠의 최정동 박사님께서 2022년도 7월에 D램 셀 사이즈 트렌드라고 해서 현재의 D램 셀 사이즈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느냐, 그리고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건데,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D1G라고 부르는, 우리가 D1X, D1Y, D1G라고 부르는 것이 이전에는 20몇 나노라는 수준에서 나오다가 이제 10몇 나노다 해서 10몇 나노라고 해서 D1X라고 불렀죠. 근데 D1X의 다음 세대를 D1X 다음에 D1Y, Y 다음에 Z, Z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D1A, D1B, D1C 혹은 D1알파, D1 베타, D1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몇 나노로 쭉쭉쭉 작아왔는데 요 D1G쯤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EUV가 들어가기 시작했네 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시죠? 물론 EUV를 마이크론은 좀 늦게 도입을 하기도 했고 업체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요 정도 되면은 EUV 파장을 갖고 와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요쯤 왔을 때 이게 D1B 정도 될 텐데 요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핀백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파운드리에서 TSMC 뭐 3나노, 2나노,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은 이제 핀백 시대를 넘어가지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D램 공정에서는 아주 옛날에 이미 파운드리에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HKMG라고 부르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도입한 지가 옛날인데 D1A, D1B 공정에 와서야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논하고 있고 아직 핀패스는 논의가 되고 있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D램이라고 하는 거,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물론 로직도 비슷하겠지만 좀 이따가 저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메모리 사업은 결국은 똑같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어하는 스위치에 해당하는 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속 줄여야 되죠.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이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결국 문이죠. 이 문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고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문을 닫아도 전류가 이렇게 슬금슬금 새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 리키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같은 거 써야 된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EUV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리소그래피, 노광 기술이죠. 이 회로 패턴을 굉장히 세밀하게 새기는 공정인데 좀 더 세밀하게 붙이기 위해서 EUV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기회 될 때는 이 캐패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층상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수율 잡는 SK 기술을 막 이렇게 3000장 인쇄해가지고 지금 유출됐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가 메모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온 거, 이 기술이 바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그 기술을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2022년도에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D램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적용을 했는데, 근데 이 SK 하이닉스 중국 법인에서 이 공정 관련 기술이 중국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러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게 업계 최초로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적용한 게 고용량 DDR5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먼저 했고 모바일용 LPDDR5X 메모리에 하이K 메탈 게이트 적용한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죠. 여기 게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절연체 인슐레이터가 있고 소스 드레인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이 게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 있잖아요. 요게 메탈이 아니었어요. 메탈이 아니라 흔히 이 폴리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이트로 되어 있었고 이 절연층도 SiO2 절연막을 썼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쓰니까 폴리실리콘과 SiO2 요걸로만 쓰니까 이게 계속 누설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리키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기존이 SiO2보다 훨씬 더 유전율이 높은 하이K라고 부르는 하이K가 고유전율이란 말이에요. 그 절연막을 사용했다. 하프늄 옥사이드 뭐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절연막의 물리적 두께는 두껍게 만들고 누설 전류는 차단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메탈 게이트, 금속 게이트는 이 하이K 물질의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또 맞게 새로운 금속 물질로 대체를 해야 했는데 그 하이K와 딱 맞는 메탈 게이트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하이K 메탈 게이트라고 해서 HKMG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거는 예전에 로직 반도체 쪽은 옛날부터 적용이 됐던 거예요. 플래나 핀팩 하기 전 옛날부터 이 하이K 메탈 게이트가 적용됐던 건데 왜 파운드리라고 흔히 부르는 로직 반도체 쪽 그쪽은 이미 도입을 했는데 디램 쪽은 이렇게 도입이 왜 늦었냐? 자, 로직 반도체라는 거는 흔히 CPU, GPU, 뭐 컨트롤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증가를 하더라도 하이K 메탈 게이트라든가 핀팩 같이 훨씬 더 정교한 구조. 사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빽빽하게 넣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셀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깎아서 만들어 에칭하고 모양 만들고 막 리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공정 단계가 들어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만큼 생산해낼 수 있는 웨이퍼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비용이 비싸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도입을 했는데 디램 메모리 쪽을 보면은 애초에 구조가 아래쪽은 이렇게 트랜지스터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위쪽에는 캐패시터, 우리가 전하를 저장하는 캐패시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메모리 쪽은 집적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한 비트 한 비트 저장할 건데 이놈을 똑같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이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원가 상승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신규 트랜지스터 구조를 더 도입을 한다기보다는 이 구조로 그냥 최대한 버텼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직 반도체는 어떤 평평한 웨이퍼에 뭐 핀팻이라는 3D 구조물을 세운다거나 최근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그런 구조, 막 구멍도 뚫고 막 약간 이런 구조로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서 비용이 증가를 감수함으로도 컴퓨팅 능력을 올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면은 디램은 이미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 매우 길고 좁은 원통형 3D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3D 캐패시터 위로 또다시 또 3D 트랜지스터를 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정 난이도를 높게 만들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도 올라가고 코스트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살펴보면은 이 하이K 메탈 게이트가 10나노 중간급에 해당하는 디램 양산을 위해서 계속 이 누설 전류가 생기니까 요거를 좀 도입을 해야지만이 양산성이 확보가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이전에 하이K 메탈 이전이죠. 지금 중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이K라고 해당하는 고유전율을 해당하는 인슐레이터가 박으면서 요걸 다 뽑아낼 수 있는 메탈을 꽂아 넣은 게 하이K 메탈 게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또 왜 어렵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하이K 절연막이랑 요 절연막이랑 이 회색깔 실리콘, 요 실리콘이 맞닿는 부분, 요 경계면 있잖아요. 이 경계면이 원자 수준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결함 없이 딱딱딱 붙어야 돼요. 그렇게 붙어야지만이 리키지도 없고 불순물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전자 흐름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 트랜지스터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안정성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경계면, 계면 제어 기술이 이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단순히 이 하이K 메탈 게이트의 신소재를 발라버리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발라서 실리콘 채널과 하이K 절연막 사이에 원자 단위로 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딱 붙일 수 있는, 우리 요즘 뭐 하이브리드 본딩 카파토
투 카파도 진짜 물리적으로 딱 붙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이 선두 기업들이 10년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비밀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ALD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자층 증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자층 증착 ALD라는 장비는 원자 수준으로 증착시킨다, 레이어를 한 겹 한 겹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네덜란드 ASM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 굉장히 소수의 이 친미국 서방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 수출이 EUV뿐만 아니라 ALD 같은 그런 첨단 증착 장비도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하이K 메탈 게이트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기계 설비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 수율 잡는 SK 기수 3000장 인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수율하고 직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중국이 연구실 수준으로 하이K 메탈 게이트 D램을 개발하더라도 뭔가 경제성 있는 수율로 양산하는 것 자체가 저러한 ASM 장비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장비를 가져와서 ALD의 원자층을 바르는 기술을 잘 해야지만이 수율이 잘 잡힐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B, 1C급 정도 되는 그 정도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적용한 그러한 D램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CXMT는 아직도 1Z라든가 1A 공정 기반의 제품이 주로 이룰 거다라고 과거에도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한 것들이 설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기법을 알고 있고 레시피를 훔쳐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순도 재료를 일단 공급받기도 어렵고,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좀 천천히 가고 있다, 마치 예전에 화웨이 통신 장비 그때 5G 할 때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테크인사이트 최종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D램 공정에서 일단 1A 한 요쯤 됐을 때 EUV라든가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지금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령 중국이 하이K 메탈 게이트의 기술의 산을 넘는다 하더라도 거대한 벽이 지금 EUV 쪽으로 다시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EUV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사실 전무하죠. 물론 자체적으로 중국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잘 될지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 EUV 대신에 멀티 패터닝 DUV 장비를 해갖고, 원래는 이 한 방에 이렇게 찍어내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패턴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이 정도의 미세함, 요 정도의 미세함은 DUV 장비로 못 하는데 패턴을 여러 번 나눠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로 넓은 미세함과 요 정도로 넓은 미세함을 이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찍으면은 멀티 패터닝을 하면은 DUV 과정을 통해서도 좀 더 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중국 따라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멀티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번 공정을 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산성에 있어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가늘게 딱딱 그을 수 있는 그런 EUV 장비가 들어가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D램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EUV를 도입을 했죠. 마이크론이 이제 늦게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D램 쪽에서도 이렇게 바틀렉이 되고 있고, 그래서 CXMT가 막 아주 나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HBM 같은 거 나온다 얘기가 하고 있고 자체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정 자체가 1G 공정. 지금 HBM 만들면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A 공정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1B로 하려다가 1B 자체의 공정이 너무 구려가지고 1C 공정으로 바꾸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중국은 지금 1G 공정 정도로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러한 공정 때문에 HBM 같은 것도 만들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두려운 것이, 이게 최근에 중국 쪽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D램 굴기가 결국은 이러한 이중족쇄, EUV와 하이K 메탈 게이트 관련된 이러한 것들의 기술화와 설비를 도입하지 못하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계속 만들고 있긴 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점차 국산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쭉쭉쭉 해가지고 거의 뭐 30몇 개가 지금 거의 국산화가 됐고, 아직 안 된 것들이 다른 뭐 소프트웨어 부분, 설계하는 포토레지스트 부분, 이런 부분들 몇 개만 안 됐다 뿐이지 격차가 있긴 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은 마치 딥시크가 GPU를 못 얻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기술 혁신을 나타내듯이, 중국의 D램 굴기가 설계라는 1차원적인 추격을 넘어서 양산이라는 어떤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사실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계속 투자를 하는데, 중국이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이 레거시 D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리스크가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은 당장 빠르게 뭔가 따라잡지는 못하고,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내수
시장에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구려도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중국이 따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계속 빠르게 따라잡다가 EUV와 하이K 메탈 게이트 쪽에서 딱 멈춰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안에서 이렇게 설비들이 고쳐지고 하게 되면은 뭔가 또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